훌륭한 인재는 처음에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 9가지 징표로 알 수 있습니다. 9가지 징표는 몸가짐, 눈빛, 근육, 골격, 혈기, 안색, 의표, 얼굴, 말투를 보아야 합니다. 균형과 치우침의 근본은 몸가짐으로 표현되고 총명과 우매의 근본은 눈빛으로 표현됩니다. 용감과 비겁하고 약함은 근육에 의해 결정되고 강인함과 유약함은 골격으로 결정됩니다. 성격의 조급함과 안정감은 혈기에 의해 결정되고 근심과 기쁨의 정감은 안색에 표현됩니다. 흐트러짐과 단정한 형태는 의표에 의해 드러나고 간사함과 정직함의 변화는 얼굴에 나타나며 느긋함과 조급함의 상태는 말투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성정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들의 특징과 성격의 단점은 무엇인가? 인간의 성정의 유형은 12가지가 있는데 흔히 이들 유형이 저지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강직한 사람은 법을 세울 수는 있어도 더불어 미세한 일을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직한 사람은 지나치게 고집스러워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꼿꼿함 때문에 일이 막히고 부딪히는 것을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유순한 태도를 무조건 비굴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유순한 사람은 주어진 대로 따라갈 수는 있어도 같이 결단을 내려 일을 도모하기는 힘듭니다. 유순한 사람은 마음이 느슨하고 결단력이 부족하여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남에게 상처 주는 행위로 여기고 그저 안일하려고만 합니다. 셋째, 용감하고 사나운 사람은 더불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있어도 함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용감하고 사나운 사람은 무모한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겁 많고 신중한 사람은 더불어 몸을 보존할 수 있어도 함께 저리를 세우기는 힘듭니다. 겁 많고 신중한 사람은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지나치게 울고든 사람은 바른 것을 고수할 수는 있지만 더불어 많은 사람에 부합하여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여섯째, 논변을 잘하고 박식한 사람은 더불어 두루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약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변을 잘하고 박식한 사람은 말솜씨가 좋고 논리가 풍부한데 종종 말이 실제를 넘어섭니다. 일곱째, 마음이 넓고 대중을 두루 교제하는 사람은 외모할 수는 있지만 더불어 풍속을 엄하게 교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넓고 대중을 두루 교제하는 사람은 원래 두루두루 만족시키다 보니 교제가 혼탁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속 좁게 자기 자신만 지키는 사람은 그와 더불어 절개를 지킬 수는 있지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속 좁게 자기 자신만 지키는 사람은 세상일의 맑음과 탁함을 모두 지적하고 비난하는데 대체로 편협합니다. 아홉째, 행동이 대범하고 진취적인 사람은 나서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만 더불어 뒤에서 남을 바치기는 어렵습니다. 행동이 대범하고 진취적인 사람은 지향하는 뜻이 실행 가능성을 넘어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 번째,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은 더불어 깊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같이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 일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은 생각이 많아 일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1번째, 순박하고 진솔한 사람은 더불어 신의를 세울 수는 있으나 일의 경중을 헤아려 권력을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순박하고 진솔한 사람은 마음속 생각이나 감정을 모두 내보이게 경솔하고 투박합니다. 12번째, 속내를 감추고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선행을 칭찬할 수는 있지만 사탕 발림 소리를 할 수 있고
더불어 그릇된 일을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속내를 감추고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정도를 잃고 교활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재질과 능력을 판별하여 관직에 임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인재들이 좋은가? 인재들은 1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특징과 적합한 직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절가입니다. 청절가는 덕행이 높고 오묘하며 용모와 행동고지가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왕실과 귀족의 자제를 가르치는 사시의 임무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계찰과 안영이 있습니다. 계찰은 오나라 왕의 막내 아들로 덕과 신의를 갖추었습니다. 안영은 제나라 제상으로 군주에게 직간을 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복가입니다. 복가는 복가 제도를 세워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형벌과 치안을 관장하는 사구의 임무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관중과 상황이 있습니다. 관중은 제나라 제상으로 황공의 폐업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상황은 진나라 효공에게 변법을 시행하여 사회를 개혁하고 폐업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셋째, 술가입니다. 술가는 생각이 통달하고 변화에 정통하여 계책과 지모가 절묘한 사람으로 정승, 재상을 보좌하는 상고의 임무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법료와 장량이 있습니다. 법료는 월나라 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패망시킨 세상을 통달한 인재로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장량은 한나라 유방의 책사로 진중에서 계략을 꾸며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넷째, 국체입니다. 국체는 세 가지 재질인 덕, 복, 술을 완비하여 덕으로는 좋게 풍속을 교화할 수 있고 복으로는 좋게 천하를 바르게 할 수 있으며 술로는 좋게 종묘의 건승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공의 임무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윤과 여상이 있습니다. 이윤은 탕왕이 폭군 거랑을 물리치고 상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재상입니다. 여상은 강태공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문왕과 무왕을 도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란 세 가지 재질을 겸비하고 있으나 모두 완벽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 덕으로는 좋게 한 나라를 이끌 만하고 그 법으로는 좋게 한 고을을 바로잡을 만하며 그 술로는 좋게 공무를 균형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이로 정무를 총괄하는 총재의 임무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자산과 서문표가 있습니다. 자산은 정나라 대부로서 중국 최초의 송문법을 만들고 정치를 개혁하고 의연한 교섭을 전개하여 소국인 정나라를 훌륭하게 부흥시켰습니다. 서문표는 위나라 문우 때의 대부입니다. 그는 업의 현령으로 부임하여 그 지역의 미신을 타파하고 백성들을 교화한 현명한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 장비입니다. 장비란 청절가의 지류로서 남을 너그러이 용서하지 못하고 나무라기 좋아하며 시비를 깐깐히 가리는 사람으로 사시의 보좌역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자아와 그 제자인 전자방, 당감목이 있으며 이들은 위 문우의 스승이었습니다. 오기는 오기병법의 저자로 위나라의 군사 전략가로 이름을 날렸고 후에 초나라 재상이 되어 천하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일곱째, 기량입니다.
기량은 복가의 지류로서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원대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나 관직 하나는 맡을 수 있으며 목표한 일을 할 때 솜씨를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토목이나 건축 사업을 관장하는 사공의 임무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장창과 조광안이 있습니다. 장창은 서한 선제 때의 유능한 관리로서 영리하고 일솜씨가 뛰어나 직원을 잘하고 상벌이 엄하여 이르는 곳마다 업적을 쌓았습니다. 조광안은 서한 선제 때의 영천태수와 경조윤을 역임한 관리로서 유능하면서도 청렴하였습니다. 그는 일에 공이 있으면 그 공을 부하들에게 돌렸고 부하들의 문제가 있으면 교화를 하였으며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때만 옥에 가두어 처리했습니다. 여덟째, 지휘입니다. 지휘는 새롭게 제도와 규칙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변통할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을 쓰는 지모는 뛰어나지만 공정함이 부족한 사람으로 총재의 보좌역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진평과 한안국이 있습니다. 진평은 원래 항우를 따랐으나 후에 유방을 보좌하여 항우와 범중을 이간시키는 6번의 계책을 통해 한나라를 통일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한안국은 한나라 경제와 무제 때의 사람입니다. 그는 원대한 지략이 많았으며 그 지모는 세상이 흐름에 따라 영합하기에 충성심이 두터웠습니다. 그는 재물을 탐내기는 하였으나 자신보다 청렴하고 현명한 선비들을 추천하였습니다. 9번째, 문장입니다. 이제부터는 특정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고 이름을 날린 인물들입니다. 문장은 글을 짓고 책을 쓰는데 능한 사람입니다. 문장에는 사마천과 방고가 이에 속합니다. 사마천은 사기의 저자로 청고의 문장이며 서적을 종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고는 한서의 저자로 역시 청고의 문장이며 서적을 종합하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10번째는 유학입니다. 유학은 성인의 업적을 전할 수 있지만 일을 주관하고 정치를 행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유학은 모공과 관공이 이에 속합니다. 모공은 시경을 후세에 잘 전한 인물입니다. 관공은 춘추자 시전을 후세에까지 잘 전한 인물입니다. 11번째는 구변입니다. 구변은 논변이 정도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구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기와 조구생이 있습니다. 아기는 제갈량이 본보기로 삼은 인물로 그의 보현왕서가 제갈량의 출사표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구생은 한나라 초기의 유명한 논변가였습니다. 12번째는 웅걸입니다. 웅걸은 담력이 출중하고 재주와 계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백기와 한신이 있습니다. 백기는 사실상 전국시대를 마무리하고 진나라의 천하통일에 군사적인 기초를 닦은 명장입니다. 한신은 한나라 군대의 사령관으로 토사구팽과 다다익선 등의 유명한 고사를 남긴 장수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군주는 어떻게 하여야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군주는 총명한 덕이 있어야 하며 중용의 덕을 갖추어야 여러 재질이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낼 수 있습니다. 군주는 스스로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치국의 대도를 세우고 12가지 재질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알맞은 임무를 맡게 하면 됩니다.